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문의 진행자 역할을 맡은 MC 민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주제를 오늘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관해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법무법인 다문의 최종원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문의 최종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 주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금지인 물건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금지인 물건,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난 8월 저희가 자주 애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아시죠? 네. 거기서 네. 대형마트 즉석 조리식품 코너에서 구매한 치킨을 대판다는 글이 게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식품을 임의로 거래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게 글이 퍼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후에 이걸로 가지고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당근마켓 측에서는 네네. 해당 글이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근마켓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네. 자기들 확인해 준 거네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게 왜 그런지. 네네. 네.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 가공해서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포켓몬 빵 안에 스티커만 가지고 나머지 빵은 되팔거나 무료 나눔을 하는 사례가 엄청 허다했는데 네네네. 이 또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인가요? MC 민 말한 대로 네. 중고거래품에서 스티커를 뺀 팍만 팔거나 무료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티커를 빼기 위해서는 포장을 뜯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쵸. 이걸 판다고 하면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말고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금지된 품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제품은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이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청이나 고춧가루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아무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판매했을 경우에 불량품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식품으로 인해가지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만들거나 가공하는 음식 또한 금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품목이 흔히 올라오는 수제청이나 고춧가루 같이 영업 등록이나 신고 없이 일반 가정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조 시설을 갖춘 사람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만들거나 가공한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님? 네네. 이거 식품위생법이 상당히 형이 무거워요. 왜냐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소비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도 중고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한 30만 원 정도 부과되니까 거래 전에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돼요.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게 네네. 개인이 설이나 추석 연휴로 선물을 받은 홍삼이나 네. 오메가3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오메가3. 네,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이거는 궁금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홍삼 같은 거 이렇게 설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거 자기 먹는 것보다 맞아요. 혹은 또 체질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네, 홍삼 네, 네. 먹고 체질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이런 건 그냥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런지 정말 네네네. 궁금한데 왜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죠. 설이나 추석 연휴 시즌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햄, 식용유, 건강기능식품 같은 명절 선물 세트 거래가 많아지는데 개인 간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 거래하는 것, 이거는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것도 법률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법률이 있는데
영업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동기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문제 때문입니다. 그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의 기능을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제가 근데 저도 영양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 관련 식품을 봤을 때 판매자 상당수가 거의 다 네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격을 갖췄죠. 근데 만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모르고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네네. 처벌을 받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래서 만약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개인간 건강식품 거래는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안전한지 그걸 미리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허위의 표시가 있는지,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정말로 맞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은 식품안전나라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검사 키트를 어. 다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네, 맞아요. 확진자가 저희가 조금 줄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처분하고자 헐값에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작성되고 하는데 네네. 만약에 개인이 또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도 이게 가능한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기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하는 건 불법에 해당하죠. 그리고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 약사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는데 온라인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체온계나 자동전자 혈압계 이런 거 이외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건강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특히나 뭐 식품보다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죠. 부작용이나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키트도 그 면봉이 세균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뜯겨져 있을 수도 있고.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규정을 어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약사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뭐 개인 간 거래를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네. 앞에 말한 건강기능식품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안전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샘플, 지역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진짜 많은데요. 네네.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다수는 이러한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뭐 그냥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의 공지사항, 뭐 홈페이지, 공식 SNS 같은 곳에 중고거래 금지 품목을 이렇게 고지를 해놓고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매를 하기 전에 한번 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판매글 작성할 때 이게 따로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공지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놓치는데 뭐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모든 금지 품목 알지 못하더라도 이제 몇몇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거래 물품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판매자가 거래하기 전에 공지사항 읽어본 다음에 스스로 주의하고 이게 판매글 작성할 때 따로 안내해주는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범법인 담윤의 최종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 금지 품목에 관해 얘기해봤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그럼 홈페이지들도 참고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